그 이 노후 자산 관리의 기본 개념 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 좀 구체적인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노후를 먼저 준비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재무 진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의사 선생님인데 진단도 받고 뭐 처방도 받고 이래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가게의 재무 진단을 재무적인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요거를 한번 미리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점검해 보면은 모든 가게가 지출에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출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는 연금을 좀 많이 만들어라. 연금 문제. 그다음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보험. 그다음에 이제 뭐 자녀 있는데 돈이 좀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녀인데 뭐 자산을 이전하는 문제, 상속과 증여죠. 그다음에 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조금 갖고 있는데 이 금리가 떨어져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요 문제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 안전한 투자와 그다음에 주거 문제, 뭡니까 전원주택 뭐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 문제. 근데 실제로 제가 은퇴를 바로 앞두신 분들이 있는데 뭐 강의를 가면은 거의 대다수가 뭐 건강보험이 문제를 제일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다음 뭐 실업급여, 국민연금을 뭐 조기에 탈 것인가 뭐 나중에 탈 것인가 뭐 이런 문제를 질문을 좀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해주신 얘기가 사실 다 궁금해서 예, 예. 어떤 것을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지출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이거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예, 이 노후 지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지출 관리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인데 제일 문제가 지출 관리가 뭐가 문제냐면요. 줄이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봉급이 안 들어오면은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은퇴하시기 전에 한 3, 4년 전부터 미리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보험료 지출입니다. 그 보험을 너무 많이 들었다거나 돈이 있을 때는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이 이제 수입이 끊기면 이제 보험료 지출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보험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대출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대출 내는 게 있으면은 미리미리 빚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아까 또 제가 얘기했듯이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이제 뭐 봉급에서 이제 띄어버리니까 우리가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퇴직을 하시면은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자녀가 취업이 돼 있으면 자녀 앞으로 올리면 되는데 또 자녀가 취업이 돼 있어도 뭐 소득이나 재산이 이게 너무 어떤 기준점이 넘어서면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예, 지출 줄이기가 참 뭐 쉽지 않지만 이제 그 지출을 이제 지혜롭게 잘 줄여야 되는데,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우리가 젊었을 때 뭐 수입이 많을 때 그 지출했던 이 뭐 보험이나 예.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하고 대비해서 예. 또 이제 연세가 드시거나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 금리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예, 예. 네, 그거 그러면 이제 문제죠. 이거에 대한 좀 조절들이 좀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어젠가 뉴스 보니까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그 금리 역시도 예. 이게 내려갔다. 뭐 예, 이런 예, 얘기를 예.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방송 듣고 있다가 저도 이것이 궁금합니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과 0191 입력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더 궁금한데 혹은 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얘기들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실제적인 사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제가 한 번은 상담을 이분을 하시게 된 거는 옷가게를 운영하시는데 뭐 40대 한 후반 정도 되는데 장사가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돈이 안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지출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보험료 지출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갖고 보험 설계사 그렇죠, 오면 다 맞아요, 가입을 맞아요. 하는 겁니다. 예, 예, 또 가입했다가 또 부담이 되니까 또 해약을 하고 맞습니다. 가입했다가 해약을 하고 이걸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평균적으로 나가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했는데 보험료 지출은 내 수입의 한 10%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한 10% 정도가 가장 적절하니까 낮추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 수입의 10% 정도를 10% 정도 예. 뭐 300만 원 같으면 뭐 30, 그것도 정답은 아닌데 예. 뭐 30만 원 내외 정도로 예. 그게 뭐 연령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경우. 예,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거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들께서도 뭐 연세가 많으시든 아니면 젊은 그 세대이시든 뭐 마찬가지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예. 그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이게 가치관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뒤에서 이제 어떤 다 부탁이 그럴 겁니다. 들어오면 예, 예. 네, 그 가입을 했다가 이제 또 부담이 되니까 또 해지를 하고. 예, 거절하기 참 힘들죠. 그렇죠. 예. 자, 오늘 그래서 저희 강석기 집사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노후 자산 관리 또 기타 자산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예.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재정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노후 때도 걱정이 없고 예.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노후 그 자산 관리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걸 제일 이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강조를 많이 하는데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자체가 이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빚이 있으면은 이거 갚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노후 준비라는 건 미래 일이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빚을 많이 지고 내가 다 살아간 것 같기 때문에 빚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예. 자, 지금 현재 시각 7시 33분이고요. 지금 저희 찬양을 잠시 듣고 올 텐데 듣고 오는 사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연락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3889님께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둘 다 가입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이런 뭐 각종 뭐 얘기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세금에 대한 문제도 괜찮고 또 저희가 나눴던 얘기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잠시 듣고요.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우물정의 0191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어도 돈을 일정 금액 정도 돈을 모을 수 있는 목돈 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적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 들어서 돈을 이제 모으는 걸 얼마를 목표로 해서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 3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목표를 해서 돈을 모으는 걸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모아서 그다음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종잣돈을 말씀하시는 예, 종잣돈 거죠. 만드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드머니라고 하는 종잣돈을 만드셔서 예.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투자를 먼저 하려는 그런 좀 사회 초년생 친구들도 많은데 그렇죠. 예, 예, 예. 네, 먼저 이렇게 목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네. 듣고 예. 계신 분들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예. 3889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다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연락 주셨네요. 예, 저는 다 가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의무적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고 운전자 보험은 이제 선택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왜 가입을 해야 되냐면은 중대한 사고, 예를 들어 사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뭐 심하게 상처를 상대방이 사고 일어났을 경우에는 합의를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합의금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합의금. 전에는 보통 이제 3천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1억까지 올랐더라고요. 올해부터 1억까지 올라서 요사이 또 뭐 민식이법 그래서 그렇죠. 예. 이거 아주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금이 제일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벌금이라든가 변호사 비용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주된 저건데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뭐 만 원 뭐 이렇습니다. 보통 만 원에서 내외의 금액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는 필히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하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저도 가입이 다 돼 있습니다. 가족도 그리고 다 이제 돼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 본인이 운전하지 않아도 혜택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운전하지 않고 예. 그 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타 있을 경우에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상품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품도 있는데 운전자 보험에 내가 운전해서 사고를 입혔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해자인 네네네.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또 문자 주신 분들이 그런 내용도 보내주셨어요. 그 현금 흐름을 좋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왔는데. 예. 현금 흐름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하여튼 연금을 많이 만드는 것이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드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그 모든 강의에 제가 핵심이 노후 자산 관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 뭐 보험도 있고 뭐 상속 증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자산을 돈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연금을 좀 많이 만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연금이 바로 현금 흐름이거든요. 매달 돈이 일정하게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왜 그러냐를 얘기를 드리면 이해가 갑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이죠, 그죠? 예금은 사실은 이거는 자산을 말합니다. 자산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연금을 많이 만드라는 얘기죠. 그럼 자산을 만들면은 이게 노후가 준비가 안 되느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자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요. 그 도둑을 맞을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도둑이 여러분 집 바깥에도 도둑이 있지만은 집 안에도 도둑이 있어요. 여러분 집 안에 도둑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자녀는 부모의 호주머니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알아요. 이 아는 도둑이 이제 더 무섭다는 거죠. 네, 그 야. 도둑이 여기 그 둘이나 예, 있네.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연금은 어떻습니까? 연금은 이 도둑 걱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번여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번여도 다음 달에 또 나오고 다음 달에.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저는 현재 이 고령화되어가는 시대에 가장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유 아주 재미난 얘기 말씀해 주셨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유 저도 그런 도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네, 그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그 관련된 얘기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시면 계속해서 연락을 보내주시 기 바라고, 제 주위에도 사실 이 연금 관리를 잘하셔서 말씀해 예. 주신 것처럼 매달 이제 일정 금액이 들어와서 예. 좀 그것 때문에 조금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여럿 계시더라고요. 아우 예, 주위에 그런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지금 0478번님도 국민연금 들어야 하나요? 노후 때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가입 미루고 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예, 예. 지금 자산보다 연금을 많이 들어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예, 예, 들어요. 예, 예.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0478번님의 조금 예, 예. 질문에도 좀 답변을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국민연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국민연금을 저는 부부가 같이 가입을 하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가정주부로 계시더라도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혼자 예를 들어 갖고 처음부터 가입을 해서 100만 원 받는 거하고 부부 같이 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00만 원이 이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다음에는 저희들 99년도 이전과 이후에 그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99년 이전에는 반납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직장에 다니다가 나오시면은 연금을 일시금이라게 돈을 되돌려 줬어요. 이거를 반납하시면은 기간을 다시 복원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반납금이고 99년 이후에는 안 냈던 기간을 다시 또 복원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정주부분들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가입 흔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담하셔 갖고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모든 연금 상품이 그런데 기간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내시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고령화되고 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젊을 때일수록 제일 좋겠죠, 그죠? 나이 들어서도 저는 이 기회만 되면은 만들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연금 상품을 좀 많이 만들라고 이렇게 네.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제 부부의 경우에는 이제 부부가 함께 연금 가입을 한 사례들도 많이 있죠. 그죠? 예. 예. 제가 제가 강의를 듣고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 주위에 그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 형님이 이제 제가 막 하여튼 만날 때마다 형님 국민연금 넣으시라고, 형수님도 넣고 조그만 가게를 하셨거든요. 넣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지금 퇴직하고 연금을 받고 계세요. 제가 시골에 가서 이제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만나서 그 형님인데 얘기를 했죠. 연금 어떻게 그때 넣으셨느냐고. 제가 있길래 받고 계신데요. 받고 계신데 지금 너무 후회스럽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연금 안 넣느냐고. 내가 이렇게 넣기는 넣었는데 내가 꾸준히 못 넣었대요.
넣다가 말다가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아서 연금이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으니까요. 형수님 40만 원, 형님 40만 원 받는다고. 그래도 꽤 되네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시골에 65세가 간 넘으셨거든요. 그러면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50만 원 나옵니다. 50만 원 조금 덜 되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13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시골에서 생활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은 뭐 생활하시는데 뭐 지장이 없죠. 네, 뭐 그렇게 130만 원이 뭐 적은 예, 금액이 예, 아니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이제 가입을 해서 예, 이제 같이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연금이 혜택을 된다는 받은 것이죠. 케이스예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연락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우물정의 0191로 받고 있고요. 카카오톡도 역시 가능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0202번님이 이런 문자 주셨죠? 네, 연금 가입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나요? 그리고 안전한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제가 그 0202번님은 별도로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얘기는 못 드리고요. 예. 일단은 가입 금액은 저는 여유가 되시면 좀 많이 하시고 네. 여유가 안 되시면은 뭐 적게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가장 좋은 금액은 국민연금의 평균 어떤 기준이 금액이 있어요. 기준 금액이 저는 뭐 한 15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가 아니겠나.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많이 네. 하시면 많이 받는 건 좋은데 부담이 굉장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가장 적당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안전한 투자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공격형인 사람은 주식을 투자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나는 무조건 안전하게 나는 뭐 한 푼도 나는 손 내보면 안 된다. 그러면 예금, 예금을 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게 안전한 투자인데 네. 노후에는 왜 안전한 투자를 이제 강조를 하느냐 그 이유죠, 그죠? 젊을 때는 우리가 좀 공격형으로 투자해도 손해를 봐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돼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실 그 젊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될 것 같고요. 현재 시간 7시 50분입니다. 이제 방송을 오늘 시간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사실 듣고 싶은 얘기가 저희가 찬양이 나가면서도 저희 진행자들도 집사님께 계속 이제 여쭤보고 있는데 아마 청취자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저런 질문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국민연금 하면 사실 그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그 나중에 되면 네. 그 저희가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닌가, 다 고갈돼서 그러진 않을까 예, 예.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예. 그런 얘기 참 저희도 하도 많이 들어갔고 네. 정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기금이 고갈돼가 연금 못 받는다. 그다음에 뭐 나중에 두 사람이 넣으면 뭐 한 사람밖에 못 받는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주식도 저희가 다 말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금이 전 국민화되다 보니까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잘못된 뭐 얘기도 좀 많이 나가고 좀 이래 맞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뭐 주식 투자해 갖고 손해 본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익 본 거는 뭐 또 이게 이 언론이 잘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따지면은 우리가 그래도 뭐 수익률은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이고 기금이 고갈돼 못 받는다. 이거는 조금 뭐 잘못된 얘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기금이 고갈돼도 이제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부가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염려를 좀 안 하시고 이 정치적인 거하고 좀 관련은 좀 있긴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1379번님, 뭐 0397번, 7740님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오늘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제 못 드리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집사님 또 오실 테니까. 제가 보니까 뭐 주택연금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죠. 뭐 금투자 얘기도 나오는데 네, 사실 그 주택연금은 예, 저희가 오늘 예.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그 예. 대본상에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할 것 같고 오늘 1379번님의 문자를 한번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딱 10년 국민연금 넣고 올해부터 예. 공무원연금 변경됐는데 나중에 따로 받게 되나요? 예, 요거는 이제 법이 바뀌져 갖고 이게 연금 연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 넣어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연금 넣어도 받을 수 있도록 나중에 양쪽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요거 이제 10년만 넘으시면 됩니다. 아, 10년이 예. 넘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예. 10년 국민연금 10년 넘고 네. 공무원연금 10년 넘고 뭐 이러면은
양쪽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겁니다. 네. 사실 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하시다가 네. 이제 그 그만두셔도 국민연금은 더 부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그게- 10년을 근무 안 하셨어도. 예, 안 하셔도 방금 이분 같으면은 1379번 같으면은 국민연금을 10년이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근데 공무원연금을 10년 채우시면은 양쪽 다 받을 수가 있고 국민연금을 10년 채우고 그다음 공무원연금은 내가 다 못 채웠어. 그래도 이제 연계연금법에 의해 갖고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연금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법을 바꿉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오늘 나눴던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이제 노후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 요즘에 은퇴를 뭐 65세 정도 해도 남은 기간이 35년이나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남은 기간들을 어떻게 저희가 자산 관리하면서 가야 될지 예. 저희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좀 읽어드렸었는데 예.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것도 씌지 말라라고 했으니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강석희 집사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고 이제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해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지출을 줄여라. 예, 라는 지출 방법 줄이고. 해주셨어요? 예. 저는 뭐 지출을 하여튼 어떻게 줄여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시면은 적은 금액으로 이제 우리가 연금이라는 걸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그 은하 PD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를 이제 막 시작하는 초년생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뭐 연금 얘기나 뭐 먼 훗날의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도 집사님 모시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 예. 지금 청취자들께서는 여러분들 말고 우리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 이 얘기를 특히 그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그 은하 PD님처럼 사회 초년생들이나 예. 또 이런 그 또 중년들도 괜찮고 오늘도 들어오는 내용들 보니까 이제 60대 분들도 많이 연락을 주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죠. 예. 네,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0408번님도 무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노후에 걱정이 많은 60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희가 뭐 386, 486 세대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분들이 사실 이 나라의 역군들이셨어요.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게 참 많이 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이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함께 해주셔서